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명품 신도시로 거듭날 용인 플랫폼 시티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 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의 광교이고 판교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 플랫폼 시티 이 영상을 좀 제가 빨리 다뤄보려고 했는데 이제야 좀 하게 되었고요. 용인 플랫폼 시티는 기본적으로 GTX 용인역 일대에 사족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생활권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용인시와 경기도 그리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3만 평에 이를 거고요. 사업 지역은 기흥구 보정동 일대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하철 분당선인 보정역 일대에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가 왜 제2의 판교이자 제2의 광교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물론 그전에는 이제 운정신도시 역시도 그런 좋은 입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용인 플랫폼 시티도 그만큼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신도시가 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 기능입니다. 베드타운이 아니고 업무 시설을 갖춘 그 업무 시설 역시 굉장히 고소득의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족 기능을 갖추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강남과 연결되는 급행철도가 있어야. 판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NC소프트, 안랩 뭐 이런 아주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고 특히 IT 업종이 굉장히 고소득이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신분당선을 통해서 판교역과 강남역이 13분 만에 연결이 되는 그런 사실상 강남구 판교동인 수준으로 가깝고요. 삼평동이죠. 광교 같은 경우는 아래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인근에는 경기도청이 있고 그 일대에 뭐 아주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어떤 업무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신분당선으로 광교중앙역에서 강남역까지 30분이면 연결되는 급행 열차가 있거든요. 용인 플랫폼 시티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올 것이고 GTX-A를 통해서 강남과 직결되는 그런 급행철도가 연결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GTX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BC-D 노선을 이야기할 때의 경우이고 GTX-A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을 해서 다 파고 있고 2024년경이 되면 이미 개통은 될 텐데 삼성역 일대가 2028년에 역사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강남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 동탄부터 수서까지 그리고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까지는 2024년 이후에는 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GTX-A 노선은 신분당선이나 신안산선처럼 이미 나타난 호재, 실현되고 있는 호재로 봐야 하지 다른 GTX 노선과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서 GTX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용인역 일대에 복합용지를 만들고 IT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할 것이라는 게 이제 기존의 계획이었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호재가 더해진 게 최근에 정부에서 반도체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선 과거에 이제 죽전이라고 해서 한 차례 굉장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 일대의 좀 아래이고요. 위로는 분당이 있고 왼쪽으로는 수지도 굉장히 주택 가격이 신분당선이 들어오고 나서 많이 올랐었고 상현역과 성복역 일대를 이제 옆에다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연결되는 그리하여 이제 기흥과 반도체 시티로 연결되는 그런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 용인시는 이 구역을 플랫폼 시티로 키우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자족 중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에는 경제 산업을 그 내부에서 육성하는 베드타운이 아닌 곳. 그리고 GTX를 배치함으로써 삼성역과 10분대 사이에 연결되는 그런 강남과의 연결성. 그리고 이 도시를 이 도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 뭐 교통 그리고 전기 조달 그리고 상하수도 보안 등을 스마트 시티라는 구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게 이제 구상이고요. 조금 더 좋은 얘기를 좀 해보려면 결국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럼 아파트 얼마나 들어와인데 여기 이제 주상복합하고 민간 분양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30평대 그리고 20평대, 30평 초과 그러니까 40평대 아파트들을 골고루 넣겠다라는 게 이제
이제 기본 계획입니다. 과거에 뭐 공공주택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게 되었고요. 단독주택,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여러분들이 백현동이나 이런 동네에 갔을 때, 판교 백현동 같은 데 갔을 때 굉장히 고급 주택을 봤던 것처럼 그런 단독주택이 154세대가 들어오게 되고, 아파트가 5,400세대 정도, 그리고 주상복합이 4,800세대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만 세대에 가까우면 거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주택은 만 세대 정도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가족 시설이 중요한데 무려 44만 제곱미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의약 업종이나 반도체가 들어오기로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작정하고 반도체 키운다, 5년간 340조 투자한다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반도체 산업과 인력을 키워낸다라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투자해야 되고, 이 기술 개발을 투자하고 기업들을 유치할 공간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2026년에는 용인 플랫폼 시티에다가 투자를 한다. 무려 판교 테크노밸리 두 개, 그러니까 2판교 테크노밸리와 3판교 테크노밸리를 두 개를 합쳐도 15,000평 규모인데, 용인 플랫폼 시티는 그거의 2배인 3만 평이란 말이죠.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2026년이면 불과 4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4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2018년이었잖아요. 2018년이면 굉장히 좀 이제 저처럼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에 가까운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에 이것들이 실현이 되게 되면 정말 이렇게 또 하나의 판교가 만들어졌구나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스라고 하죠. 뭐 회의라든가 미팅이라든가 뭐 국제 시설, 업무 시설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건데, 백화점이나 호텔, 그리고 뭐 영화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컨벤션 시설까지 다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구상이고요. 특히나 이 용인 플랫폼 시티의 장점은 자족 시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거든요. 인구 밀도가 낮으면 사는 사람들은 쾌적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약 28,000명이 살게 될 것이고, 대신에 자족 용지율은 판교는 5%에 불과한데 여기는 16%. 즉 업무에 투입하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어쨌든 돈을 쓸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이 출퇴근이 편한 인근의 아파트들을 원할 것이고, 또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소득이 당연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명품 도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진짜 좋게 생각하는 건, 이게 완공이 되면 2029년 6월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2029년이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7년이면은 2015년, 즉 말하자면 2015년에 부가연과 뭐 애호계 일대가 정비가 끝나고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생각해보면 그때 거기 2015년에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GTX-A의 삼성역 노선이 뚫리는 시점이 정확히 2028년 이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늦춰져서 2028년인데, 이 용인 플랫폼 시티가 완성되는 2029년 6월에는 이미 GTX-A 노선은 삼성역을 정차하고 그 다음에 서울역을 가고 그게 파주까지 가는 그 시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즉 용인 플랫폼 시티가 완공될 무렵에 이미 GTX-A 노선은 완전히 개통이 다 완료되어 있다는 시점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TX-A 노선은 이미 다 파고 있고요. 2024년이면 운행을 시작할 것이고, 2028년에는 완전 개통, 삼성역을 지나가는 그 개통이 완료될 것이고, 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용인 플랫폼 시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용인 플랫폼 시티의 분양을 받아서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GTX-A 노선을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인 플랫폼 시티가 제가 생각하기엔 판교 테크노밸리급의 개발이 될 것이고, 광교와 판교를 양쪽에 끼고 있는 그런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 시티 일대인 죽전, 수지, 광교의 종합적인 시너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교가 들어오고 나니까 분당이 다시 좋아졌고, 그 서판교 일대뿐만 아니고 월판선을 통해서 인덕원 일대까지 호재가 뻗어나가는데,
이 용인 플랫폼 시티가 완성이 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광교, 판교 그런데 시너지가 퍼져나감과 동시에 죽전수지 광교 일대에 또 한 번 훈풍이 좀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같이 용인 플랫폼 시티 살펴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